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부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말이요. 새 정부에서는 민생을 위해서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면 일반인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의 법적인 동거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의 법적 동거인은 어제 정부에서 지급해준 민생 지원금으로 뭐 할지를 고민하더니 필요도 없는 크록스 샌들을 갑자기 사준다고 하고 한우 한번 먹자 하면서 마음껏 들떠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공짜 돈이 생겼다는 생각에 막 지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세상엔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발 그 돈을 헤프게 쓰지 말자고 말을 내뱉었고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부부싸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덕분에 싸웠던 친구와 화해하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도 하고 또 어떤 공무원은 이참에 서먹했던 팀장님과 또 아버지와도 소비 쿠폰 덕택에 가까워지게 되는 훈훈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세상은 참 아직도 아름답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와 다르게 전 바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스토리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결국은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왜 공짜로 지급된 돈을 쉽게 써버리면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지를 저와 같이 사시는 양반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새 정부에서는 최근 2달 동안 3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시장에 투입하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소비 쿠폰은 물론 채무 탕감까지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데요. 이런 직접적인 자금 공급이 우리 서민의 생활을 개선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가 돌아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우리 사회의 돈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희소성이 줄어들고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짜장면 가격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짜장면은 1970년도에 100원 할 때도 맛있었을 것이고 2023년도에 6,361원 할 때도 역시나 맛있는데 왜 가격은 63배가 올랐을까요? 이것은 짜장면의 맛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 시장의 돈의 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짜장면의 가치만큼 가격이란 숫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위해 즉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이번 민생지원금과 같은 정책적 지원금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풀어놓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는 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른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정부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푸는 지속적인 돈의량의 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 통계를 보면 2024년 한국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9% 감소했고 24년 상반기에도 0.4%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출의 량 대비 내가 다니는 우리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임금의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열심히 일만 한 우리 서민들은 더 가난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돈을 푸는 행위는 분명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는데 왜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걸까요? 경제학에서 트리클다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가 돈을 풀더라도 그 돈이 모든 계층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되면 이미 여유자금이 있는 대기업과 서울 강남 3구의 부유층이 수혜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기에 정부의 돈 풀기가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에 의한 돈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예측한 이들은 보유한 여유 돈으로 새로운 자산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풀리는 것이 자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확보한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 대출까지 활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먼저 확보합니다. 반면 자금이 부족한 일반 서민은 먹고 살기 급급한 나머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사지 못했고 정신 차려보니 그때는 벌써 물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가격도 폭등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폐 전달 순서의 불평등이며
자금이 시장에 도달하는 순서에 따라 부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물가까지 동반 상승하니까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하락하는 동시에 자산은 더욱 비싸져서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을 불려놓은 강남 부자들이 느끼는 현재의 짜장면 가격과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짜장면의 가격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코로나 시기의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대폭 공급되면서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70%나 증가했다고 하죠.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과 저금리로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구의 부유층이 2020년도 6월에 약 30억으로 레미안데치 팰리스를 중산층 서민은 약 10억으로 노원구의 청구 3차를 매수했고 하락론자 한 분은 집을 사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각 개인은 본인이 매수 가능한 최고의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기본 보유 금액의 차이로 인해 부유층은 약 13.6억 원의 수익을, 일반 서민은 2.5억의 수익을 얻게 되지만 실물 자산인 집을 사지 않은 하락론자는 이익 자체가 아예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부가 자금을 공급하여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그 혜택은 자산 시장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얻게 되고 일반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적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의 타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엥겔 지수로 설명이 되는데요. 총 소비 지출의 비용 중에 식료품의 비율을 나타낸 값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생필품이나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가 생활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으로 몇십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순간만 기분이 좋을 뿐 상대적으로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 년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더해 진보정부 특유의 복지를 위한 돈풀기 정책, 즉 유동성 공급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는 시기엔 실물 자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보다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반드시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하는 건 부동산 투자인데요. 이때 흔히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사나요? 여기서 레버리지, 즉 지렛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 현금 5억 원으로 아파트를 바로 매수했다고 합시다.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20% 올라 6억 원이 되면 수익은 1억 원, 수익률은 20%죠. 두 번째 경우는 내 현금 그림 대출 또는 전세금 3억 원을 합쳐서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합시다. 똑같이 20% 올라서 6억 원이 되면 수익은 역시 1억 원입니다. 하지만 내 자본금은 2억 원이었죠? 그럼 수익률은 무려 50%입니다. 바로 이게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결국 가진 게 적더라도 지렛대를 활용하면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레버리지 투자, 나쁘게 말하면 갭 투자입니다. 이 갭 투자는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소유하게 해주고 인플레이션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 복지 확대 정책을 펼치는 진보 정부가 집권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인플레이션 방어는 코인이나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남들 다 받는 현금 10만 원, 20만 원에 만족하지 말자. 그 돈으로 기분은 잠깐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 아무것도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객투기를 조장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왜냐면 이 작은 채널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변명하자면
저는 투기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각자 도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라도 공부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저 가난해질 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